이어서 복소수의 연산을 한번 배워봅시다.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수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실수와 허수를 동시에 다 표현하기 위해서 복소수를 Z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을 때 A 더하기 BI라는 꼴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실수를 제곱하더라도 실수, 허수를 제곱하더라도 다시 정확하게 순허수를 제곱해도 실수가 된다. 이런 사실들도 기억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복소수의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작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소수들이 있다고 합시다. Z1은 A 더하기 BI라고 하고 Z2는 C 더하기 DI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두 복소수를 더해 보자고요. 또는 빼 보자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와 C 더하기 DI라는 복소수의 더하기 또는 빼기. 자, 복소수를 연산할 때는 우리가 다항식에서 동류항들 연산한 것처럼 다항식에서 동류항들끼리 더하기 빼기 연산해 준 것처럼 복소수에서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실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끼리만 연산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이런 연산을 해주는 것이죠. 실수 부분 A와 C를 더하고 빼거나 허수 부분 BI와 DI를 더하고 빼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 허수 부분을 조금만 더 정리한다면은 이런 모양까지 나오겠습니다. A 플러스 마이너스 C 더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DI.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I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들끼리 연산한다. 더하기 빼기 관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Z1과 Z2 두 복소수를 이번에는 곱해 보도록 하죠. A 플러스 BI라는 Z1과 C 플러스 DI라는 Z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로 모두 다 정리합시다. AC 더하기 ADI. 그 다음에 BI를 정리합니다. BCI 더하기 BDI 제곱. 자, 다시 생각해야 될 거, 허수 i라는 것은 그 거듭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은 이런 모양으로 또 정리되겠네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요.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 실수 부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AC와 마이너스 BD라는 두 개의 실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D와 BC라는 허수 부분이 또 두 개 나오죠. 그래서 그 실수와 허수 부분들끼리만 따로 연산을 해줍니다. AC-BD 다항식에서 동류항 다루듯이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복소수 연산할 때는 실수끼리만 더하고 빼고 허수 부분끼리만 더하고 뺍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를 전개했을 때 복소수 i제곱이란 모양이 다시 허수 i제곱이 실수로 바뀐다라는 거. 왜냐면은 앞서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순허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은 모두 실수가 되니까요. 물론 순허수의 제곱은 어떠한 실수? 음수인 실수. 실수 제곱은 0 또는 양수. 그래서 실수 부분은 A와 C. 실수 부분들끼리를 곱한 A와 C의 연산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수 부분들끼리 곱한 BI와 DI의 결과만으로도 이러한 실수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눗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Z2분의 Z1. 사실 이 친구는 좀 귀찮아요. A 플러스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 자, 이대로 끝내기가 무언가 조금 어색한데요. 여기서 하나의 작업을 더 할 겁니다. 자, 이 용어 하나 기억합시다. 작성할 공간이 좀 여의치 않네요. 자,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켤레 복소수. 복소수인데 어떤 녀석이다? 켤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켤레라는 말 좀 뭔가 입에는 잘 안 붙죠. 페어예요. 페어. 쌍을 이루는 복소수라는 겁니다.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복소수라는 건데요. 켤레 복소수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플러스 2i라는 복소수의 켤레를 찾아라고 한다면은 위에 모자를 하나 씌워줍니다. 그래서 읽기로도 1 플러스 2i의 켤레 또는 1 플러스 2i 바라고도 하는데 뭐 켤레라고 계속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그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되느냐? 1 빼기 2i가 됩니다. 1 빼기 2i. 자, 이 켤레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 다룰 건데, 자, C 플러스 DI라는 것이 있었어요. C 플러스 DI라는 것은 현재 실수의 값이 아닙니다. 복소수의 값이죠. D가 0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실수는 아니에요. 허수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허수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모를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C 플러스 DI라는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 주도록 합니다. 켤레 복소수를 곱해준다면은 주어진 부분, 즉 복소수 분모 부분이 실수의 값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C 플러스 DI, C 마이너스 DI 더하기 빼기 합차식 형태죠. 그렇다면은 C제곱 마이너스 DI제곱 D제곱 I제곱 맞죠? D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란 것은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분모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고요. 분자 부분은 A 플러스 BI C 마이너스 DI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 세 개의 공식 교재에서 더하기 빼기를 나누어서 4개 공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암기가 아니라 켤레 복소수를 구한다.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정리한다. 분배한다. 그런 내용만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연습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 풀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문제 풀이를 이용을 하여서 내용들을 익혀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야지 C 더하기 DI분의 A 플러스 BI를 실수하면은 참고로 이 작업은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라 분모의 실수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분모를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자, 그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과정에 따라서 찾아낼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뭐냐면은 복소수 Z와 그 켤레 Z바가 있다면은 Z와 Z바가 있다면은 켤레 복소수는 이야기를 좀 뒤에 가져가서 할게요. 공간이 좀 좁습니다. 보니까 새 페이지에서 내용 갖다 붙이고 복소수 Z와 A 플러스 BI라 하고요. 그 켤레 복소수 Z바가
A-bi 켤레는 허수 부분의 부호 바뀐다고 했으니까 자 Z와 Z바가 있을 때 첫 번째 켤레 복소수들끼리 더하면은 복소수의 연산은 어떻게? A 플러스 bi랑 켤레 복소수인 A 마이너스 bi를 둘이 더한다면은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끼리 연산해 준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2A라고 항상 실수의 값이 나옵니다. 연산의 결과는 항상 실수의 값.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적어 볼게요. 아래쪽에서 한 예를 적고 지워버릴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A 플러스 2i와 이것의 또 다른이 아니죠. 이것의 켤레 복소수 1-2i를 이 두 친구를 더한다면은 자, 실수 부분 1과 1을 더하고요. 허수 부분 2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한다. 즉 2에서 2를 빼주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은 2 더하기 0 곱하기 i니까 얼마? 2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항상 켤레 복소수들끼리 더하면은 반드시 실수의 값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켤레 복소수끼리 한번 곱해 봅시다.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해 준다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여기가 아니죠. 아니지? 자, 앞선 페이지에서 분모의 실수하라는 작업을 하면서 한번 해보았던 연산입니다. 자, 분배 a제곱 마이너스 abi와 분배 abi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abi 플러스 abi 서로 소구되고 남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역시 실수의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켤레 복소수들끼리 z바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또 z예요. 켤레 복소수들끼리 더하거나 곱한다면은 그 결과는 언제나 실수의 값이고요. 세 번째, 그럼 모든 켤레 복소수의 연산이 다 실수가 되는 건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 a 마이너스 bi를 서로 빼줍니다. 그러면은 실수 부분끼리 빼고 허수 부분끼리 빼주니까 남는 것은 2bi. 이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상황이라면은 켤레 복소수의 차는 순 허수의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나눗셈은 뭐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요. 나눗셈은 큰 의미는 없고 켤레 복소수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켤레는 페어, 쌍을 이루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Z의 켤레 복소수는 Z바가 되고요. 자, 양말 왼쪽이 있다면은 왼발에 양발이 있다면은 오른발에 양말도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 양발에 다른 짝은 왼쪽 양발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부끄러운 그림들은 빨리 치워야지. Z바의 켤레는 Z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기호로는 Z바의 켤레, Z바의 켤레는 Z가 된다. 그래서 Z와 Z바를 서로 켤레 복소수의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켤레에 대한 이야기를, 켤레 복소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 해요. 이런 이야기. 이제 복소수가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Z1이란 복소수랑 Z2라는 복소수, 아니다, 복소수를 하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적으면서 갑시다. Z1이란 복소수는 여차하면은 A 더하기 BI로,
Z2라는 복소수는 C 더하기 DI로 봅시다. 너무 당연해서 선생님이 또 몇 번 이야기를 안 했는데 A, B, C, D는 모두 실수의 값이어야 해요. 실수의 값. 간단하게 복소수 Z가 AI 꼴이다. 그럼 이거 무조건 순허수가 되는 것이 다 참거짓. AI 꼴이면 순허수다. 이거 거짓입니다. 참 아니에요. 왜냐면 이 A가 또 다른 허수인 I가 된다면은 Z는 I 곱하기 I인 마이너스 1 실수의 값이 되죠. 순허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양만 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A의 값을 실수다, 허수 부분의 값은 실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 AI로 쓰면 꼭 이걸 순허수라고만 보면 안 돼요. 웬만한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다 실수로 취급해 주긴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Z1의 켤레, Z2의 켤레도 다 찾을 수 있겠죠? 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두 복소수 합에 대한 켤레는 무엇이 될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연산을 조금 빠르게 진행합시다. Z1과 Z2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실수 부분끼리 더했고요. 허수 부분끼리 더할 테니까 B 플러스 DI가 되죠. 그것의 켤레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의 켤레. 자, 그렇다면 켤레 복소수는 뭐였느냐? A 플러스 C, B 플러스 DI. 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었다. 맞죠? 그럼 얘네들은 다시금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A 빼기 BI 가능합니까? C 빼기 DI 가능합니까? A 빼기 BI와 C 빼기 DI가 뭐죠? 바로 Z1의 켤레와 Z2의 켤레가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있습니다. 합의 켤레는 켤레의 합과 같다. 다시 합의 켤레는 켤레의 합과 같다. 굉장히 이러한 구조가 수학에서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단순히 A의 B는 B의 A다 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쓰이고요. 이러한 형식의 이렇게 우리말로 풀었을 수 있는 관계의 공식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는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 입에 한번 붙여보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공식은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도 전체 켤레는 각 켤레의 합과 차와 같다. 그렇다면은 더하기 빼기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곱하기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지죠. Z1 A 플러스 BI, Z2 C 플러스 DI 요것들을 곱한 것을 켤레 취하자. 그러면은 곱한 거 전개 먼저 해줘야 되겠죠. AC-BD가 실수 부분이 됩니다. A와 C, BI와 DI를 곱해서 AC-BD가 실수부가 되고요. AD 플러스 BC, I가 허수 부분이 되네요. 너희들의 켤레를 구하여라. 그것은 AC-BD, 마이너스를 전부 다 플러스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AD 플러스 BCI, 바로 허수 부분의 개수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과 같냐면은 혹시나 하고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A-BI와 C-DI를 전개해보죠. 두 복소수의 곱을 전개하면은 AC 마이너스 BD. 자, 마이너스 BI와 마이너스 D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D 요렇게 마이너스 BC I. 그러고 봤더니 모양들이 서로 동일하죠. 이건 뭐였습니까? Z1의 켤레, Z2의 켤레죠. 그래서 곱의 켤레는
켤레의 곱과도 같습니다. 이런 관계들 적용이 계속돼요. 자,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Z1분의 Z2의 전체 켤레는 나눗셈의 켤레는 과연 켤레들의 나눗셈이 될 것인가? 켤레들의 나눗셈이 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Z1분의 Z2. 아, 우리가 앞에선 Z2분의 Z1을 적었구나. Z2분의 Z1. 그러면은 뭐 여기서도 바꿔 적죠, 뭐. 적어주죠. 2분의 1. 2분의 1. 왜 그랬냐면은 좌변 풀이 좀 쉽게 가려고요. 좌변은 우리가 앞선 풀이를 통해서 무엇이 되는지를 확인했으니까. 이런 게 된답니다. 다 복사가 안 되었군요. 플러스 D제곱. 자, 이게 좌변입니다. 그럼 우변은 Z2분의 Z1이죠. 아, 켤레들의 B죠. 켤레들의 B.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C-DI분의 뭐죠? A-BI. 네, 이런 녀석이겠네요. 아, 물론 이것도 켤레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들 전체에 대한 켤레. 그러면은 요거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일단은 요거를 치우고 마저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분모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니까 실수의 값입니다. 개수예요. 이 녀석은 켤레하고는 전혀 상관없겠고, 분자 전개해 보도록 하죠. AC와 플러스 BI 마이너스 DI 곱이니까 의외로 플러스 BD입니다. 마이너스 BD 아니에요. 그리고 허수 부분 갑시다. 마이너스 AD와 BC. 그러면 보기 좋게 BC 마이너스 AD라고 일단 적겠습니다. 요게 무엇이냐? 바로 B의 켤레가 되겠네요. 나눗셈의 켤레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기 부분 모양을 둘게요. 자, 그 다음엔 켤레들의 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Z2의 켤레는 C-DI, Z1의 켤레는 A+, A- DI. 자, 분모를 실수한다면은 C-DI의 켤레 복수수인 C 더하기 DI를 곱해주겠죠? A-DI와 C 더하기 DI가 있겠죠? 그러면은 분모는 무엇이 되느냐? C제곱 더하기 D제곱까지 나왔습니다. 분모는 동일하네요. 분자가 A-DI 그리고 C 더하기 DI야. 자, 얘네들을 전개하면 좌변과 동일한 모양이 됩니다. 동일한 모양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귀찮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같나요? 아니에요. 2번에서 봤던 곱의 켤레는 켤레의 곱과 같다라는 이야기. 곱의 켤레는 켤레의 곱과 같다. 이 좌변 모양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분자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전개하기 전의 모양. 전개하기 전에 이런 거였습니다. A 플러스 BI와 C 마이너스 DI의 곱이었죠. 자, A 플러스 그리고 요것들의 전체 켤레 구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A 플러스 BI 그리고 C 마이너스 DI 2번에서처럼 곱에 대한 켤레가 되죠. 분모는 실수의 값이니까 실수의 켤레는 실수 자기 자신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자, 분자의 켤레를 구하는 거니까 곱의 켤레는 켤레들의 곱과 같다. 켤레들의 곱과 같다. 그래서 나눗셈의 관계에서도 전체 켤레는 각각의 켤레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곱에서의 전체 켤레는 켤레들의 곱과 같은 거고요. 합차에서의 전체 켤레는 켤레의 합차와 같고요. 이 내용들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는 팁이 될 거고요. 외우려면 역시 문제 적용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쌤이 한 것처럼 이런 증명의 과정들을 일일이 다 따라 적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까지는 없다는 말은 하면 좋긴 좋아요. 좀 번거롭고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겠지만 뭐 하는 것을 왜 그런 것까지 따라해라고 말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최소한은 여러분이 여차한 상황에서 이러한 증명 내용들을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은 요 공식들 암기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소수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개념 체크 3번 켤레 복소수 구하랍니다. 이런 거 너무 쉽습니다. 3-4i의 켤레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플러스 4i가 되겠고요. 두 번째 6의 켤레, 실수 6의 켤레는 6이라는 것은 6 더하기 0i의 꼴이므로 6-0i가 켤레 복소수가 되겠죠. 네, 6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5i 켤레는 양수 5i가 되겠고요. 그 허수 부분의 값이 무리수라 할지어도 부호만 사뿐사뿐 바꿔주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자, 복소수의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 어떻게 한다?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끼리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이제 계산이 적용되는 부분들 위주로만 보도록 하죠. 3번 2 플러스 i의 전체 제곱하면은 곱셈 공식 그대로 적용합시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러면은 4 더하기 4i 플러스 i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3 더하기 4i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앞으로는 가급적 다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뒤에 허수 i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니까 우리는 실수 부분들끼리만 먼저 계산해 볼까 합니다. 자, 4번에서는 루트 5 더하기 3i와 루트 5 마이너스 3i라는 두 복소수의 곱인데요. 그 구조가 a 더하기 b, a 빼기 b의 꼴이네요. 그렇다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식의 인수분해에 따라서 5 빼기 3, 3은 9, i제곱이죠. i제곱. 이 i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바로 더하기로 바꿔버리십시다. 14. 요런 풀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 2 더하기 3i분의 3 더하기 i. 나눗셈에서 어떻게 한다?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켤레의 값을 곱해줍니다. 쭉 연장하고 분모의 켤레 얼마? 2 빼기 3i 2 빼기 3i. 자, 전개 2 플러스 3i와 2 마이너스 3i 2는 4 마이너스 3, 3은 9 i제곱이니까 더하기 바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전개합시다. 3이 6에다가 i와 마이너스 3i 곱하면은 더하기 3이죠. 3이 6에 더하기 3, 9. 그리고 2i와 마이너스 9i, 다시 2i와 마이너스 9i, 마이너스 8i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뭐 13분의 9 빼기 8i 되는 거고, 6번 분모의 값들이 서로 다르네요. 1 플러스 i분의 1, 2 더하기 i분의 1 플러스 i.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통분을 할까? 아니면은 실수화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각각 실수화를 해주도록 합시다. 1 플러스 i에 대한 실수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은 2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좀 외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2 플러스 i와 극혈례 복소수인 2 마이너스 i를 곱한다면은 4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을 더하는 게 되겠죠. 5분의 1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의 곱이 되겠고요. 밑에 요거 좀 지우고 2분의 1 마이너스 i 5분의 전개 갑시다. 3과 마이너스 i 제곱이네요. 4 3과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와 마이너스 i 제곱이네요. 선생님 이야기를 잘못했군요.
2와 마이너스 i 제곱 3이 되고요. 2i 마이너스 i네요. 더하기 i.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분모에 있는 2와 5 통분해줘서 10분의 5에서 6을 더했다 11, 마이너스 5에서 2를 더했다 마이너스 3i. 이렇게 연산들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더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사칙연산 또 같은 거네요. 쌤이 요거 부족할까봐 이쪽 페이지 마련했는데 네, 가볍게 지우고 예제 5번. 다음에 복소수가 실수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아라. 복소수가 실수가 된다. 그 말인즉슨 복소수는 허수와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복소수 z가 실수가 되려면은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복소수 z a 플러스 bi의 꼴로 나타내는 이 녀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수 부분의 개수, 허수 부분인 b가 반드시 0이면 되겠습니다. 즉 i의 개수가 0이 되게끔 풀이를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1번 문제에서 지금은 x에 대한 내림차순인데 다 전개를 하고 x제곱 i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이것을 실수 부분과 실수 부분 a와 허수 부분 b로 정리를 합시다. 그렇다는 말은 i가 없는 것들끼리 모아라는 소리고요. i가 있는 것들끼리 따로 모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허수 부분이 0이면 되니까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실수 부분까지도 0이 되네요. 자, 실수 부분이 0이면 안 된다가 아니라 허수 부분도 0이고 실수 부분이 0이 된다면은 그 복소수는 실수 0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의 복소수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네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이다. 그렇다는 말은 z는, 이 말인즉슨 z는 실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실수의 제곱을 하면은 실수 z를 제곱하면은 양수 아니면 0이 나올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음의 실수잖아요. 고로 z는 누가 되느냐면은 그냥 헛수도 아니라 순 헛수가 된다.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순헛수라는 것은 a의 값이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이 a, b가 뭐죠? 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허수 부분만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그 복소수의 제곱은 음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복소수 z를 정리해야죠. x제곱 더하기 x제곱 i 더하기 xi 마이너스 5x 더하기 6 빼기 6i. 자, 실수 부분 모여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허수 부분도 모이자. x 마이너스 6i. 다시 조건 체크합시다.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이 0이 되어야 해요. 그럼 너는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고요. x 더하기 3, x 빼기 2i가 되죠. 자, 앞에 있는 항 실수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2 또는 3입니다. 이 2 또는 3의 값을 허수 부분에 넣어봤더니 x가 2일 때 허수 부분마저 0이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빠밤,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복소수의 연산이 조금씩 입과 손과 머리에 좀 붙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조금 낯선 것 뿐이고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연산한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사칙 연산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켤레 복소수라는 다소 독특한 녀석이 추가되었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켤레 복소수라는 것을 이용한 풀이가 우리가 흔히 입에 붙이고 다니는 그 합차식 더하기 빼기 형태의 곱과 같은 모양이니까 풀이가 완벽하게 낯설다 그런 것만은 또 좀 덜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복소수가 서로 같다. 복소수의 상동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는 겁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은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동일하면 되겠습니다. 누구 대상으로? 좌우변에 있는 녀석들 대상으로. 지금 우변에는 0이라는 값이 있죠. 그럼 좌변에서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면 되겠네요. 즉 주어진 식 x와 y에 대해서 묶여 있고 문자가 없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이렇게 뭐 상수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숫자들 뭐 복소수 부분 정리되어 있는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하셔서 각각 0이 되게 하는 개수 찾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변은 1-2하입니다. 이걸 이항해서 연산하는 것보다는 좌변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마침 좌변은 실수화가 분모의 통분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x 곱하기 1 플러스 i y 곱하기 1 마이너스 i. 자, 분모 전개합시다. 얼마 되나요? 머리 풀가동, 두뇌 풀가동, 암산 안 되면은 빨리 멈추고 연필로 슥싹슥싹 계산입니다. 자, 그리고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정리한다면은 x 더하기 y고요. i의 개수는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것이 1 빼기 2i여야 하니까 만족하는 x 더하기 y의 값은 2이고요. 만족하는 x 마이너스 y의 값은 마이너스 4여야지만 약분해서 만족하는 원하는 값들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둘이 연립해 주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 y의 값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만족하는 xy 값들을 찾아라. 1-2i의 켤레와 x 더하기 y i의 곱이 7 더하기 4i가 된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2i 켤레는 일단 1 플러스 2i니까 찾아주시고요. 얘네들을 전개해서 동류형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풀이 1 전개한 후에 동류형이라 해야 될까? 실수 허수 부분 비교. 그럼 풀이 2라는 건 무엇일까? x 플러스 y 앞에 곱해져 있는 1 플러스 2i라는 복소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양변에 나누어 준다. 그러면 우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 플러스 2i분의 7 플러스 4i라는 복소수의 나눗셈이니까 분모의 실수화 그렇게 해서 정리된 실수 부분을 x, 허수 부분을 y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쌤은 풀이 1번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한다면은 x와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계속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요렇게 실수들끼리 그리고 순허수들끼리 곱해 주어야지만 반드시 실수의 값이 나오니까 해당 부분 곱해 부었고요. 이제 남은 거는 허수 부분 2x와 더하기 y i군요. x-2y가 7이고요. 2x 더하기 y가 4가 되게끔 하는 그런 x, y 값들을 연립해서 찾아주신다면 문제풀이는 끝이 나겠고요. 마저 마무리 해보시고 방법 2도 적용해보세요. 자, 예제 7번 복소수 Z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소수는 고차 방정식의 해라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연산 위주로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와, 이런 게 사실 알고 보면 기본적인 연산이랍니다. 연산이랍니다. 참 어마어마하 보이는 내용인데 사실 해보면 별거는 없어요. 자, 분모에 1-i가 있으니까 실수해 주셔야 되겠죠. 1-i와 1 플러스 i 켤레 복소수로 곱해준다면 그 값은 2가 되고요. 1 플러스 3i 1 플러스 i를 곱해서 전개합시다. 2분의 실수끼리 111 3
1은 3. 근데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1 빼기 3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3i 더하기 4i가 되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i가 되는군요. 다시 적겠습니다. 복소수 z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i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녀석에 대하여 세제곱해주고 제곱해주고 그대로 넣고 상수 1까지 해서 쭈루룩 더하여라. 아우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 그 애는 이제 방법이 아니다고는 말은 안 하겠지만 선생님이 알려주는 지금의 이런 풀이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해 주세요. 더하기 1은 2i. 자, 좌변은 그러면은 적어도 문자 i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 우변은 문자 i가 있는 상태에 이항한 이후에 자, 이렇게 i가 있는 것들과 i가 없는 것들로 정리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z제곱 더하기 2z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되는 거 오케이? 식을 이항해서 정리했더니 복소수 z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건 또 무슨 말 같냐면은 이 방정식이 그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i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i예요. 그리고 하나 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몇 개? 2개 있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i 말고 요런 근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빼기 2i 켤레 복소수가 근이 되네요. 자세한 거는 고차 방정식의 해라는 부분에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녀석의 근 마이너스 1 더하기 2i라는 것이 있다 정도까지만 파악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z에 대한 다항식이 0이 되게 하는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z세제곱 더하기 2z제곱 더하기 6z 더하기 1을 누구? z제곱 더하기 2z 더하기 5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나누어 줍시다. 그러면은 나눗셈을 당하는 피제수는 세제곱 3차니까 몫은 z가 있어야 되겠죠. z가 있고 요걸 정리하면 2z제곱입니다. 똑같은 거 있네요. 그럼 5z 하니까 남는 나머지는 1차 z 더하기 1이다. z 더하기 1. 그럼 이 z 더하기 1은 무엇과 같았는가? 얘가 0이니까 그냥 z 더하기 1이 된 거죠. z 더하기 1은 앞서 찾기를 2i라고 한다 했군요. 2i. 요렇게 해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x와 y를 곧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을 보도록 하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더하기 y세제곱. 자, 1번, 2번, 3번, 4번 공통인수들로 각각을 묶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y제곱을 묶었더니 x 빼기 y 마이너스 y제곱을 묶었습니다. 즉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y라는 공통인수가 나가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얘네들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차식의 인수분해 더하기 빼기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차에는 제곱 하나 보내주고 x와 y 마저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걸 계산하라는 겁니다. 특히나 x와 y는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네요. 그럼 켤레 복소수 관계에서의 연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거. 두 켤레 복소수의 합은 언제나 실수 2가 되는 거고요. 켤레 복소수의 차는 허수 부분이 0이 아닌 이상은 순허수의 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6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6이고요. 합은 2네요. 정답 마이너스 72 요렇게 되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나봐요. 자,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복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뭐 복잡해. 알파바 베타와 알파 베타바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하여라 하는군요. 자, 이 녀석은 1번, 2번, 3번, 4번 묶어준다면은
알파바 공통인수를 묶었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공통인수를 묶었더니 베타 더하기 베타. 내가 뭐 잘못 적었죠? 선생님이 잘못했죠?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로. 여기가 베타바군요. 그러면은 알파로 묶을 게 아니라 누구로 묶는다? 베타. 바로 묶어줍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남아서 사실 이거는 알파와 베타 합과 알파바와 베타바의 합을 전개한 식이었구나.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 켤레의 합이죠. 켤레의 복소수들의 합. 켤레 복소수의 합은 합의 켤레 복소수와 같다라는 성질.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서 어디 갔지? 합의 켤레는 켤레의 합과 같다라는 거. 등호니까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능한 겁니다. 즉 알파 베타 다 대입하고 켤레까지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계산을 진행해 주면은 훨씬 풀이가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알파는 마이너스 3 더하기 i고요. 베타는 1 마이너스 3i였습니다. 둘이 더하는 게 현재 목표니까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그럼 알파 베타 합의 켤레는 또 뭐가 되겠어요? 일단 공통인수 마이너스 2로도 묶어볼까요? 1 플러스 i고요. 이 녀석의 켤레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i 켤레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합의 켤레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i.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끼리 곱했다 4.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얼마? 입니다. 오늘 여러 번 풀고 있어요. 정답 8. 각각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 질문을 구조적으로 분석, 쉬운 연산이 되게끔 파악해 주는 것이 필요했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복소수 Z와 켤레 복소수 Z바가 있답니다. 다음을 만족한다. 복소수 Z를 구하여라. 좌변에도 그리고 우변에도 복소수가 서로 있죠. 그러면은 정리해서 실수 부분끼리 동일, 허수 부분끼리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같은 변으로 이항에서 넘기고 이런 작업 해줄 필요는 없어요. 좌변을 다시 볼까요? 그런데 복소수 Z와 Z바 켤레 관계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에서 Z와 Z바가 뭔지는 모르죠. 복소수의 정체를 모를 경우 정체라고 쌤이 그냥 재미나게 표현했는데 그 복소수가 어떤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를 때는 이렇게 복소수 Z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타내도록 합시다. A와 B는 당연 실수의 값이 되는 것이고요. 즉 Z는 A 플러스 BI, Z바는 A-BI 라는 켤레 복소수가 되겠네요. 문제 넣읍시다. 1 플러스 2i고요. Z바 대신에 A-BI를 대입해 주시고요. 3i와 Z를 곱합니다. A 플러스 BI. 주어진 정리된 식을 쭉 전개해 보도록 하죠. 자, 실수 부분들 빨리 봅시다. 1과 a를 곱한 a, 2i와 마이너스 bi를 곱한 더하기 2b. 그리고 허수 부분은 2a 마이너스 bi가 되겠고요. 자, 3i와 곱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3ai라고 허수 부분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3b라고 실수 부분이 나오네요. 다시금 정리.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b네. 오, 마이너스 3b였어.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b로 실수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b가 또 이번엔 3a군요. 5a 마이너스 bi. 이것이 무엇과 같냐? 마이너스 2 더하기 6i와 같답니다. 즉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2와 5a 마이너스 b가 6이 된다. 위에서 아래 빼준다면은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 고로 a의 값은 2가 되고
A가 2니까 B의 값은 4가 되는군요. 자, 복수수 Z가 뭔지 몰라서 그것을 A 플러스 B이라는 녀석으로 바꾸어 식에 대입했더니 그 다음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던 복수수 연산에 의하여 간단하게 식이 정리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본적인 복수수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간단한 연산 정도만 확인해 두신다면은 나중에 고차 방정식에서 복수수를 다시 다루게 될 때 고차 방정식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어디? 주기성 연관성 보고 네, 나중에 고차 방정식에서 복수수가 근이 되게 하는 경우 문제 풀이할 때는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게 다루고 있을 이 복수수를 다루고 있을 겁니다. 자, 개념 원리 나머지 확인 체크 문제들과 그리고 RPM에 있는 문제들도 시간 여유가 된다면 마저 더 풀어보세요. 개념 원리까지는 꼭 풀어야 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